안녕하세요. 아저씨들의 눈높이에 맞춰 최신 기기를 평가하는 영상 리뷰 다이쇼입니다. 오늘은 닌텐도가 새롭게 내놓은 게임기 스위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닌텐도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고 있는 게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닌텐도가 사실 거치형, 콘솔형 게임기 시장에서는 조금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던가 엑스박스처럼 비주얼, 그래픽, 성능 같은 걸로 돋보이는 그렇죠. 게임기들이 더 자리를 잡고 하면서 이제 닌텐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게 아닌가. 이번에 나오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잘하고 있었던 휴대용 게임기 시장을 어떻게 거치용, 콘솔용 게임기로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3월에 출시가 됐죠? 네. 출시가 나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 동안에 270만 대 이상이 네. 팔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전세게임쇼 E3 2017에서도 상당히 화제를 많이 모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올해의 주인공은 닌텐도였다라는 네. 평가가 나왔을 정도로 이 스위치가 보면은 콘솔 게임이죠? 이제 여기서 이것만 싹 빼내면 이게 실제 게임기인 거죠? 네, 이게 지금 게임기 본체거든요. 여기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을 해보면 이 조이콘이라고 불리우는 이게 이제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설치를 하면 이제 요거 자체로 완벽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기가 되는 셈인데요. 이게 무게가 조이콘을 뺀 나머지가 297g이고요. 그다음에 조이콘을 장착했을 경우에 약 400g. 소니에서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비타인데요. 이게 270g입니다. 네, 크기는 확실히 얘가 조금 더 커요. 확실하게 큽니다. 네, 스위치가 조금 더 크고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9.7인치 모델인데요. 네. 이게 무게가 437g이에요. 이 태블릿 하나가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거거든요. 지금 이 모습만 보면 완전 휴대용 게임기인데 여기에서 조이콘을 빼고 거기에다가 연결을 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사실 예전에는 게임기라고 하면 거치용 게임기는 크고 무겁지만 성능은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휴대용 게임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고 가볍지만 상대적으로 성능은 아쉬운, 네. 그런 게 사실은 구분이 됐었거든요. 확실하게. 시장도 나눠져 있어요. 네, 시장도 나눠져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사실상 똑같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 들고 나갔을 때도 거치용 수준의 고성능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집에서 이렇게 즐기다가 이게 보시면은 이게 뒤에 이게 세울 수 있는 게 네, 이게 있죠.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은 굳이 큰 TV가 아니라 밤에 자기 전에 잠깐 즐긴다던가, 와이프가 드라마를 볼 때 괜히 등짝 맞지 말고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플레이를 한다던가. 그런 걸 보통 몰래 한다고 하죠. 몰래 하죠. 이렇게 일단 기계가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독인데요. 열어보시면은 어댑터를 연결할 수 있는 전원 잭이 있고요. 참고로 USB-C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닌텐도 스위치와 연결해 쓸 수 있는 컨트롤러인데 닌텐도에서 이제 조이콘이라고 부르죠. 네, 조이콘이요. 조이콘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는 본체와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체와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고 떼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결합해서 쓸 때는 하나의 컨트롤러로 쓰이다가 분리해서 쓰면은 1인용, 2인용 패드로 쓸 수 있는 거죠. 모션 인식을 해서 이 안에 그 센서가 내장돼 있어요. 움직임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게임들이 꽤 많아요. 위 때도 이거 스트랩 없이 맨 처음 했다가 막 테레비에 구멍 뚫리고 막 그런 경우 진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원은 100V에서 260V 프리볼트라서 그 돼지코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카트리지를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카트리지가 이게 워낙 작거든요. 정말 작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취학 아동들이나 아무거나 입에 넣고 보는 아이들이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겉에다가 화학약품을 발랐어요. 데나토늄 벤조에이트라고. 그래서 먹으면 굉장히 쓴맛이 나고. 어떻게 한번 어떻게 지금 보여주실 분이 왜 기존에 있던 SD 카드랑 형태가 다르나요? 네, 형태가 달라요. SD 카드하고 크기는 비슷한데 조금 어우, 계속 네, 몸에 해롭진 않아요. 피디님의 의도를. 휴대용으로 플레이할 때는 720p라고 해서 HD급 영상을 즐길 수 있고, 이걸 이제 꽂으면 바로 1080p라고 하는 FHD로 즐길 수 있거든요. 게임을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화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뜹니다. 화면이나 조작하는 게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TV에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커진 만큼 화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720에서 1080으로 업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화질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차세대 게임기 다운 그런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빼면은 바로 화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빼면 바로 화면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거를 다시 독에 꽂으면 그 화면 그대로 TV에 이렇게 나와요. 이쯤에서 스위치에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국에 안 나왔죠. 한국에 정식 발매를 안 해줘서 지금 사람들을 살려면 다 해외 직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이 있다면 사기가 힘듭니다. 웃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아쉬운 점이 세 번째가 있다면 유선 네트워크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던가 세이브 파일이 계승되거나 뭐 이동되거나 이게 불가능합니다. 스위치에 이제 점수를 한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점들을 다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하이브리드 기계로서의 매력도 있고 앞으로의 라인업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저는 한 4점, 돈 있으면 산다. 게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도 정말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시 저도 5점 만점에 4점 받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핫한 제품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ice.